안녕하세요. 예, 날씨가 너무 덥죠? 이럴 때 건강 관리 잘 하셔야 돼요. 부지런히 잘 드시고, 잠도 낮에 좀, 낮잠도 주무시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다음 주는 방학이니까, 그렇죠? 방학이니까 방학 때 너무 많이 놀면 안 돼요. 한 이틀 정도는 노셔야 되고, 이틀 이상 놀면은 본인 스스로 아마 그럴 겁니다. 그렇죠? 많이 노는 것도 좋은 것도 아닙니다. 적당히 노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오늘은 소유권입니다. 84페이지. 자, 우리 소유권은 크게 한 5가지 정도 여러분이 잘 익혀두시면 됩니다. 첫 번째, 우리 상린관계. 두 번째는 취득시효. 세 번째는 무주물 선점이라든지, 매장물 발견 또는 유실물 습득이라든지, 그 다음에 첨부. 세 번째. 네 번째는 공동소유. 다섯 번째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 청구권. 이렇게 5가지 정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한 3문제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3문제 정도. 자, 84페이지 볼까요? 소유권. 첫 번째,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죠. 그래서 우리 완전 물건입니다. 소유권은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다. 두 번째 보면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 상하에 미칩니다. 세 번째, 소유권의 범위는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이 공부상의 경계에 의한다는 거. 물론 하다를 보면 이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마다 실제 경계에 의한다는 거. 원칙은 공부상의 경계입니다. 자, 두 번째, 상린관계입니다. 자, 우리 상린관계는 부동산 소유자. 자, 우리 부동산 소유자 네모 박스 딱 해두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소유자 상호 간의 이용을 조절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권리관계를 우리가 상린관계입니다. 자, 그 성질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첫 번째, 단체주의적 법률관계고, 두 번째, 상린권은 소유권의 제한뿐만 아니라 확장의 모습으로도 나타난다는 거. 꼭 제한뿐만 아니라 확장의 모습으로도 나타난다. 세 번째, 등기를 이용하지 않는 권리고, 네 번째, 소멸시효 걸리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임의 규정이다. 당사자 의사표시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이 소유권뿐만 아니라 지상권, 전세권 등에도 준용됩니다. 전세권자 상호간 또는 지상권자 상호간에도 이러한 상린관계가 적용됩니다. 자, 인지청구권 읽어보시고, 생활방해 금지입니다. 우리 생활방해 금지도 1항과 2항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항 보면은 토지 소유자는 배현,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으로 이 토지 사용을 방해하거나 또는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않아야 됩니다. 자, 관과 같은 인공적 시설을 통해서 배출하는 것. 네, 관을 통해서, 인공적 시설을 통해서 배출하는 것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생활방해 금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리 보통 보는 화장실 소리가 잘 나잖아요. 전부 다 관을 통해서 나가잖아요. 소리가 났다 해서 이 생활방해 금지 규정이 적용되느냐? 적용되지 않는다. 또 우리 공용물은 또 적용됩니다. 강봉수도 소음이 나면 안 됩니다. 생활방해 금지가 적용된다. 이거는 적용돼요. 공용물은 적용된다. 그래서 관과 같이 인공적 시설을 통해서 배출한 것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거 2가지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자, 85페이지. 자, 주의토지 통행권입니다. 자, 주의토지 통행권은 문제가 잘 나옵니다. 정리 잘 해 두셔야 됩니다. 의의 및 요건을 볼까요? 첫 번째, 병소유 토지를 통로로 하지 않으면 갑이 공로로 출입할 수 없거나 그 우측에 있는 그림 보면은 또는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는 갑은 병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통로를 뭐 할 수 있다? 개설할 수 있습니다.
통로도 개설할 수 있습니다. 통로도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 자, 주의할 점, 갑은 병에게 손해를 뭐 한다? 보상해야 됩니다. 자, 손해를 보상해야 되는데 이 손해보상은 성립 요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 해서 통행권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소멸되지 않는다. 다만 채무 불이행이 될 뿐입니다. 채무 불이행이 될 뿐이다. 두 번째, 이미 그 소유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로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장소로 통행할 권리를 인정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또 세 번째, 이미 기존에 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당의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의통행권이 인정된다는 것. 자, 네 번째, 주의토지 통행권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그 토지에 접하는 공로가 개설됨으로써 주의토지 통행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없어진 때는 통행권은 소멸합니다. 자, 다섯 번째, 통로 개설이라든지 유지 비용은 원칙적으로 주의토지 통행권자가 부담한다는 것. 그래서 소유자는 통행을 수인할 소극적 의무만 부담하죠. 자, 내용입니다. 첫 번째 보면은 주의토지 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로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이라는 공익 목적을 위하여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통행로의 폭이라든지 위치 등을 정함에 있어서 피통행지 소유자에게 가장 손해가 적은 방법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래서 최소한 통행권자마다 그 소유 토지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범위는 허용돼야 됩니다. 허용돼야 된다. 그래서 이 통행자가 자택에 출입해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정도로 이러한 필요한 범위와 노폭이 형성돼야 된다는 거. 그 정도는 돼야 된다. 근데 자동차 출입까지, 보통 사람이 왕래하는 곳이라면 자동차 출입까지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동차 출입까지 그 노폭이 허용된다는 아닙니다. 최소한 통행자가 주택에 출입하여 생활에, 일상생활에 영위하는데 지장만 없으면 됩니다. 반드시 자동차 통행이 허용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는 거. 두 번째, 통행권자는 통행 소유자의 점유를 배제할 권능이 없습니다. 배제할 권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통행권자는 배타적으로 점유하지 못합니다. 배타적으로 점유하지 못하면, 만약에 배타적으로 점유하게 된다면은 토지 소유자가 반환 청구, 인도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점유를 배제할 권능이 없고, 그 소유자도 통행권자가 통행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지 않는 이상 통행지 인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네 번째, 주의토지 통행권은 현재 토지용법에 따른 이용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것이고 장차 이용 사항까지 고려해서 대비해서 통행로를 정할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 허가를 받을 것을 대비해서 그러한 필요한 호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거, 보장되지 않는다. 그래서 장차 이용 사항까지 미리 대비해서 통행로를 정할 것은 아니다는 거. 다섯 번째, 건축법상 도로 폭등에 관하여 제한 규정이 있다면, 우리 건축법에 보면은 건축을 지으려면은 공로로 통하는 2m 이상 도로가 있어야만이 건축을 지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다면 그 한도 내에서 그 폭이 정해져야 되느냐? 그 폭보다 적을 수도 있고 그 폭보다 넓을 수 있습니다. 제한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건축법상 도로 폭등에 관하여 제한 규정이 있다면 반사적 이익으로서 포유된 토지 소유자에게 이와 일치하는 통행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폭만큼 주의 토지 통행권이 있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보다 적을 수 있고 더 넓을 수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 주의 토지 통행권은 토지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등 토지 사용권을 가진 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라는 것. 따라서 대외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명의 신탁자는
이러한 통행권이 없다는 거,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자, 7번째, 통행지 소유자는 통행권자 허락을 얻어 사실상 통행하고 있는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 주입토지 통행권자가 허락을 얻어서 그 통로를 이용하잖아요. 주입토지 통행권자가 이 통행지 소유자에게 보상을 해주잖아요. 그렇죠?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주입토지 통행권자한테 돈을 넣고 통로한 사람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세 번째, 분할 또는 일부 양도로 인한 무상 통행권입니다.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보면 분할 위에 양도 이렇게 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분할로 인하여 공로로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는 때에는 그 토지 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다른 분할자 토지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보상 의무가 없습니다. 자, 그림 한번 봅시다. 위에 있는 그림. 갑이 병 소유에 통로를 지금 개설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갑이 토지를 분할했습니다. 자, 왼쪽은 갑소유, 우측은 정소유라 합시다. 자, 그러면 정은 그 통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누구 소유를 이용해야 돼요, 일단? 갑의 토지를 이용해야 되잖아요. 무상으로 뭐 할 수 있다? 이용할 수 있다, 정은. 마찬가지로 갑이 일부를 양도했을 때, 갑토지 일부를 양도했을 때, 그 양수인도 뭘 할 수 있다? 무상으로 갑의 토지를 이용하면서 통로를 이용할 수 있다. 근데 주의할 점은 2번은 있잖아. 한번 분할되고 한번 양도됐잖아요. 다시 그 사람이 양도했을 때, 두 번째 양도했을 때 그 양수인은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다시 토지 통행권의 범위를 다시 정해야 된다. 무상으로 이용할 수 없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그 다음 86페이지 보면은 경계에 관한 상민관계입니다. 자, 7번 경계에 관한 상민관계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읽어봤었죠? 제가 말씀드렸던 거 주의하시고 전부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문제가 잘 나옵니다. 경계에 관한 상민관계. 가로 7번 정도만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와 관련된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102페이지 한번 보시죠. 자, 소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다 했죠. 그래서 우리 완전 물권입니다.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 소유권에서 완전 물권이다. 두 번째,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 상하에 미친다 했습니다. 세 번째,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죠? 우리 소유권이 있으면서 점유자는 달리 정할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점유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물건 반환 청구할 수 있죠. 반환 청구권.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는 반환을 뭐 할 수 있다? 거부할 수 있다. 자, 네 번째,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또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예방이라든지 손해배상,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우리 소유권이 침해되면은 목적물 반환 청구도 할 수 있고, 두 번째, 방해, 배제 또는 방해, 제거 청구할 수 있고, 방해, 예방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소유권의 기한 물권 청구는 지상권, 지역권, 저당권, 유치권에 준용한다. 유치권은 준용하지 않습니다. 우리 준용 규정이 질권과 유치권은 준용 규정이 없습니다. 준용 규정이. 참 우리 질권은 동서로서 뭐다? 준용합니다. 소유권의 기한 물권 청구에 준용한다. 근데 유치권은 그러한 준용 규정이 없다는 거. 그래서 원래 이 물권 청구는 점유권과 소유권에 규정되어 있잖아요. 다른 물권들은 이 소유권의 기한 물권 청구를 준용한다는 거. 그래서 그 준용 규정이 유치권과 질권은 없다는 거. 그렇지만 질권은 통설로서 준용한다는 거. 그렇지만 유치권은 그러한 규정이 없다는 거. 자, 두 번째, 소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인접지의 수목 가지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그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일단 청구할 수 있죠. 바로 임의로 제거 못하고 청구할 수 있고, 소유자가 이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는 청구권자마다 그 가지를 직접 제거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제거할 수 없고 청구할 수 있고, 그러한 청구에 응하지 않으면 그때서마다 제거할 수 있다. 두 번째, 인접지의 수목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대로 제거할 수 있죠.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세 번째, 건물을 축조하면은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 미터 이상 거리를 둬야 된다는 거, 반 미터입니다. 네 번째, 20년간 소유의사로 평헌 공인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즉시 소유권을 취득한다. 즉시 취득하지 않습니다. 우리 점유 취득시효는 뭘 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 됩니다. 즉시 취득하지 않는다는 거. 자, 다섯 번째,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사로 평헌 공인하게 선의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거는 등기부 취득시효죠. 우리 등기부 취득시효는 선의 무과실까지 요건이 주어집니다. 선의 무과실까지 있어야 된다는 거. 선의 무과실로 점유한 때 소유권을 바로 취득한다. 왜? 10년간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래서 4번은 우리 점유 취득시효고 5번은 뭐다? 등기부 취득시효입니다. 자, 104페이지 상린관계. 자, 1번 한번 볼까요? 1번. 소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알겠습니다. 첫 번째, 어느 토지와 통로 사이에 그 토지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 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한 때는 그 주위 토지를 통행할 수 있지만 통로도 개설할 수 있다 없다? 통로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돌계단도 통행지 소유자의 어떤 방해가 안 된다면은 돌계단도 형성할 수 있고 또 포장도 할 수 있습니다. 포장도 할 수 있다. 자, 두 번째, 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는 때에는 그 토지 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보상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분할자가 다시 양도하게 되면 그 양수인은 보상 의무가 있습니다. 그때는 주의통행권이 무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시 정해야 됩니다. 세 번째, 인접하여 토지를 소유한 자는 공동 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포나 담을 설치할 수 있다. 공동 비용으로 맞고. 네 번째, 사무 경우에는 쌍방이 절반하여 그 비용을 부담하지만은 측량 비용은 토지 면적에 비례해서 부담한다. 이것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측량 비용은 토지 면적에 비례해서 부담한다는 거. 다섯 번째,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 담, 국어 등은 상린자의 공의로 추정됩니다. 공의로 추정되지만은 분할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거는 분할할 수 없습니다. 자, 3번을 볼까요? 2번은 놔두고 105페이지. 주의토지 통행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알았습니다. 첫 번째, 통행권자 허락을 얻어 사실상 통행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주의토지 소유자는 통행에 따른 손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주의통행권자한테 이미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청구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당초에 적법하게 설치된 담장은 주의토지 통행권에 기한 통행에 방해가 되더라도 철거할 수 없다. 방해가 되면 철거할 수도 있습니다. 철거할 수도 있다. 세 번째, 분할로 인하여 공로로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생긴 경우 포위된 토지의 특정 승계인에게는 무상의 주의토지 통행권이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자, 분할돼서 다시 양도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양수인은 무상으로보다 주의토지 통행권을 인정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분할자까지만, 그렇죠? 분할자가 다시 양도했다면 그 특정 승계인은 이러한 주의토지 통행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무상으로. 네 번째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토지 소유자 자신이 토지와 공로 사이에 통로를 막는 건물을 축조한 경우입니다. 주의통행권자가 그때는 다른
소유자의 주의 토지를 통행할 권리가 있다 없다? 없다. 스스로 뭐다? 통행 곤란의 원인을 야기한 거잖아요. 그렇죠? 야기한 거기 때문에 이때는 주의 토지 통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다섯 번째, 이미 그 소유 토지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로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편리하던 이유만으로 다른 장소의 통행권을 인정할 수 없다. 맞죠? 그래서 2번이 틀린 질문입니다. 자, 106페이지 한번 볼까요? 4번. 주의 토지 통행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장차 이용 사항까지 미리 대비하여 통행권이 인정된다, 안 된다? 인정되지 않습니다. 맞는 질문이고, 두 번째, 주의 토지 통행권은 이를 인정할 필요성이 없어지면 당연히 소멸합니다. 그렇죠? 소멸한다. 세 번째, 기존의 통로가 있더라도 당해 토지 이용에 부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의 통행권이 인정됩니다. 자, 네 번째, 주의 토지 통행권은 토지의 지상권자 등 토지 사용권을 가진 자에게도 인정됩니다. 지상권자뿐만 아니라 전세권자라든지 또는 임대차. 그렇지만은 명의신탁자는 허용된다, 안 된다? 인정되지 않는다. 다섯 번째입니다. 주의 토지 통행권이 인정되는 도로 폭과 면적을 정함에 있어서 건축법의 건축과 관련하여 도로에 관한 폭 등의 제한 규정이 있으면 이에 따라 결정한다. 그에 따라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가 틀린 질문입니다. 자, 또 다시 우리 요약서를 볼까요? 87페이지입니다. 소유권의 취득입니다. 취득쇼입니다. 87페이지. 자, 취득쇼 정리를 잘 해 두셔야 된다. 이번에 나올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취득쇼가. 자, 일정한 사실 상태가 일정한 기간 동안에 계속 되어 온 경우, 어떤 경우에는 권리를 소멸시키고, 어떤 경우는 권리를 취득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시효입니다. 시효. 그래서 시효는 두 가지 있습니다. 권리를 소멸시키는 걸 우리가 말한다. 소멸시효. 권리를 취득시킨 걸 우리가 말한다. 취득시효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취득시효를 배웁니다. 소멸시효는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자, 그 위에 있는, 제일 위에 있는 그림을 볼까요? 경계가 있잖아요. 원래 그 경계까지 갑소유입니다. 근데 을이 갑의 소유 일부를 텃밭으로 이용하고 있잖아요. 을도 자기 소유로, 자기 소유인 줄 알고 텃밭을 이용하고, 갑도 뭐다? 을 소유인 줄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측량하지 않는 한, 등기부 등본은 당연히 누구 소유였는데, 갑 소유였는데, 측량하지 않는 한 서로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모릅니다. 자, 이래서 을이 갑의 토지를 점유를 개시하잖아요. 점유를 개시해서 평헌 공연하게 자주 점유해서 20년이 경과되면은 시효가 완성됩니다. 즉, 취득시효가 완성됩니다. 취득시효가 완성되면은 을은 갑한테 소유권 이전이기 청구권이 생기고 갑은 을에게 소유권 이전이기 의무를 부담합니다. 언제 소유권을 취득한다? 등기해야만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시효가 완성된다 해서 바로 소유권을 취득한 게 아니라 뭘 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 된다. 언제부터 소유자가 된다? 시효 취득 완성 당시부터 소유자가 된다. 아니면 점유 개시 시로 소급한다. 점유 개시 시로 소급합니다. 점유 개시 시로 소급합니다. 이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부동산 점유 취득시효입니다. 20년간 평헌 공인하게 자주 점유하게 되면은 취득시효가 완성됩니다. 이게 점유 취득시효입니다. 점유 취득시효. 그래서 우리 점유 취득시효는 선의무과실은 요건이 아닙니다. 그렇죠? 선의무과실은 요건이 아닙니다. 자, 우리 취득시효 대상이 있죠? 하단에 보면은 우리 취득시효 대상 어떻게 오라 했습니까? 내 전공은 분명 지질학이므로 강화와 자부와는 무관하다 해서 14가지를 꼭 외우라 했습니다. 자, 그 옆에 보면은 시효취득 대상자가 아닌 경우 중에 9번째, 우리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은 취득시효 대상이 되지 않죠? 그 밑에 보면은 잡종재산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그 잡종재산이 행정재산으로 된 경우입니다.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있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위에 보면은 취득시효 효과입니다. 효과.
첫 번째,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 소급한다는 거. 두 번째, 점유로 인한 부당이익반환 청구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냐하면 점유 개시 시부터 소유자가 되기 때문에 그 후에 그 토지를 이용해서 지로 상당 부당이익을 얻었다 할지라도 부당이익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소유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점유자한테. 세 번째도 과실을 수취해도 누가 반할 필요가 있다, 없다? 원소유자한테 반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용이익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과 토지를 이용해서 어떤 사용이익이 있다 해서 과실에 준하기 때문에 사용이익을 얻었다 하더라도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번째,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원시취득입니다. 이게 원칙적으로 원시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지만 성질상 지금 점유취득시효는 원시취득입니다. 원시취득이다. 따라서 부동산 위에 존재하던 모든 제한이나 부담은 원칙적으로 전부 다 소멸합니다. 자, 그렇지만은 주의할 점은 점유가 개시되고 20년에서 평균권 20년에 시효가 완성됐습니다. 시효가 완성되면은 을은 갑에게 소유권 이전이 청구권이 생기잖아요. 근데 바로 갑이 병에게 처분한 게 아니라 저당권을 설정하고 등기하기 전에 을이 등기하기 전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은 겁니다. 자, 이 경우에 을은 이러한 저당권을 안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칙은 원시취득은 전부 다 이렇게 소멸시켜줘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애적으로 우리 점유취득시효는 소멸되지 않는다는 거. 자,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을이 소유권을 취득해도 이 저당권 그대로 안고 이 제한된 저당권 그대로 안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저당권자한테 변제를 하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냐? 구상권도 행사할 수 없고 갑에게 부당이익반환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 그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제 우리 4번에 있는 그 밑에 있는 설명들입니다. 자, 88페이지부터 봅시다. 88페이지부터. 자, 우리 취득시효는 제1원칙에서 제5원칙까지 크게 판례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판례 변천들이. 자, 우리 제1원칙입니다. 자, 88페이지 정리를 잘 해 두셔야 됩니다. 제1원칙. 취득시효가 완성되면은 소유자는 소유권에 기한 권능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자, 여기서는 우리 제1원칙은 소유권과 상관없습니다. 등기와 상관없습니다. 시효가 완성되면은 소유자는 소유권의 권능을 상실합니다. 사용수익 처분할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을은 소유권 이전이익 청구권이 생긴다는 거. 그래서 위에 있는 박스를 봅시다. 갑은 소유권 이전이익 의무를 부담하고, 두 번째, 소유권에 기한 권능을 행사할 수 없고, 점유자에게 불법 점유물 이유로 부당이득으로 부동산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불법 점유물 이유로 부동산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또 지상물 철거도 구할 수 없고 을에게 또 점유로 인한 부당이익반환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처럼 시효가 완성되면은 소유권의 권능을 상실한다는 거. 소유자는 자, 을입니다. 점유자입니다. 그 밑에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등기와 상관없습니다. 취득시효가 완성되면은 취득자는 취득시효 완성으로 바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이익 청구권이 생깁니다. 누구한테? 갑한테. 마찬가지로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다 할지라도 등기하지 않는 한 점유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두 번째입니다.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을 보면서 점유자의 점유가 계속되는 한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우리 점유가 계속 점유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등기를 해야 되는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그래서 점유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소멸시효 걸린다, 걸리지 않는다? 걸리지 않습니다. 자, 만약에 을이 아직 등기를 하지 않고 다시 병에게 매매한다 싶다. 점유자가 다시 매매를 한다면은 이 상실되죠? 점유권이 상실되면 즉시 소멸한 게 아니라 이때는
10년 이내마다 이 병은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행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즉시 소멸하지 않고 다만 점유를 상실한 때부터 몇 년, 10년간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는 거, 이 점도 주의하시고, 아무튼 1원칙은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등기와 상관없이 소유자는 소유권의 권능을 상실한다는 거, 또 을은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 생긴다는 거. 자, 제2원칙입니다. 취득시효 완성 전입니다. 취득시효 완성 전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입니다. 자, 3원칙은 89페이지 3원칙은 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자 변동입니다. 후에다 동그라미. 자, 먼저 우리 88페이지 하단의 2원칙부터 봅시다. 취득시효 완성 전 소유권의 변동입니다. 자, 그 그림 보시면은 자, 갑소유를 을이 점유를 개시합니다. 그래서 평형, 공현, 자주 점유로 20년간 점유를 합니다. 그럼 시효 취득이 완성되죠? 자, 시효 취득이 완성되는데 그 이전에 완성되기 전에, 즉 1년 전이라든지 완성되기 1년 전이라든지 아니면 2년 전에 갑이 병에게 토지를 매매한 겁니다. 매매하고 나서 병 입장에서는 측량하지 않는 한 여전히마다 을이 점유해도 을 소유로 알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을이 20년이 되면은 을이 병한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취득시효 완성 전에 갑이 병에게 매매한다면은 취득시효 완성되면은 완성 당시 소유자가 누굽니까? 병이죠? 자, 병에 대해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취득시효 완성 전에 다시 병이 저에게 매매하게 되면은 매매하고 다시 을이 20년이 됐다면은 누구한테 주장해야 됩니까? 정한테 주장해야 됩니다. 정한테. 취득시효 완성 당시 누구? 소유자 상대로. 자, 이 얘기입니다. 우리 이 점유를 개시하고 이때 취득시효가 완성된다 합시다. 완성되기 전에 갑이 병에게 매매한 겁니다. 매매하고 다시 취득시효 완성되니 또 누구한테? 병이 저에게 매매한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20년이 됐습니다. 자, 이때 을은 누구한테? 갑한테 주장해야 된다. 병한테 주장해야 돼. 정한테 주장해야 한다. 정한테 주장해야 한다. 취득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입니다. 네, 정입니다. 정. 이 점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전전 양도된 경우 최종 양수인 상대로, 그렇죠? 상대로 취득시효를 주장해야 된다는 거. 자, 이처럼 취득시효 완성 전에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에는 이처럼 을은 병 또는 정에게 뭘 주장할 수 있다?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병이 자, 소유권을 취득하고 측량을 해본 결과 자기가 취득한 소유권이 을이 점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단다면은 을의 취득시효를 뭐다? 중단행위를 해야 되죠. 취득시효를 못하도록 뭐 해야 한다? 중단행위를 해야 된다. 이때 중단행위는 어떻게 해야 된다? 토지를 달라라고 토지 인도 청구서를 구하게 되면은 을은 취득시효를 할 수 없습니다. 중단행위이기 때문에. 이처럼 이 병 또는 정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거다. 알았단다면 뭐 해야 된다? 취득시효 중단행위를 해야 된다. 그 중단행위가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입니다. 그게 2번입니다. 자, 우리 1번 밑에 다시 첫 번째 봅시다. 점유 취득시효 완성자는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는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를 상대로 해야 된다 했습니다. 자, 두 번째 보면은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가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그를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만약에 갑이 진정한 소유자였는데 원칙적으로 갑이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라 누가? A가 진정한 소유자입니다. 자, 그러면은 을이 취득시효가 완성되면은 갑을 상대로 취득시효를 주장한 게 아니라 진정한 명의자, 진정한 소유자를 상대로 뭐 해야 된다? 취득시효를 주장해야 된다. 자, 그러면은 을은 A를 대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구해서 누구 명의로? A 명의로 돌려놓은 다음에 점유 취득시효를 주장해야 됩니다. 진정한 명의자 상대로 해서 뭐다? 점유 취득시효를 주장해야 된다는 거.
자, 여기서 제2원칙 88페이지, 우리 요약서 88페이지, 하단의 제2원칙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89페이지입니다. 제3원칙입니다. 제3원칙. 자, 그림 봅시다. 자, 갑 토지를 을이 점유를 개시했습니다. 그래서 20년, 평헌, 공연, 자주점유로 20년 돼서 취득서가 완성됐습니다. 취득서가 완성됐으면 을은 갑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달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갑이 누구한테 매매한 겁니까? 병한테 매매한 겁니다. 이처럼 취득서 완성 후에 소유자가 변경됐죠. 자, 이 경우에 을은 병한테 취득서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우리 제3원칙은 법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정리를 잘 해두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가로 1번 봅시다. 을은 병에 대하여, 자, 병이 선이든 악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즉, 병이 알면서도, 우리 취득서 완성됐는데 알면서도 매수한다든가, 병은 선이든 악이든 상관없이 을은 병에게 취득서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을은 취득서 완성 당시의 소유자가 누구예요? 갑이잖아, 갑. 완성 당시는 갑이라고. 그렇죠? 갑한테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달라고 해야 되잖아요. 을은. 그렇죠? 갑한테 달라고 해야 됩니다.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 생겨. 이거는 채권적 청구권이잖아요. 근데 이 병은 소유권을 취득한 거예요. 물권이에요. 이 채권이 물권한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병한테 달라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청구할 수, 취득서를 주장할 수 없다. 그래서 첫 번째 보면은 을은 취득서 완성 당시 갑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물권자인 병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 점유 취득서 후입니다. 후 상속에 의해서 소유자가 변경된 겁니다. 자, 병이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누가 사망했기 때문에, 갑이 사망했기 때문에 소유권을 취득한 겁니다. 이때는 소유권 변동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 이기 때문에 을은 병에게 취득서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가로 2번입니다. 부동산 소유권과 부동산 소유자와 시효 취득자는 계약상 채권 채무 관계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자, 이미 갑이 병한테 매매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갑과 을 간에는 채권 채무 관계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갑이 을에게 어떠한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갑은 을에게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다만 갑과 병 간의 매매가 무효 또는 취소, 해제되면 원상회복하잖아요. 누구 명의로? 갑 명의로. 그때는 갑에게 뭐다? 취득서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을은 주장할 수 있다. 무효 또는 취소, 해제로 인해서 원상회복하기 때문에 갑으로 다시 되돌아오잖아요. 병에서. 그렇죠? 그때는 취득서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세 번째입니다. 부동산 소유자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서 완성 사실을 알면서입니다. 자, 알면서 네모 박스, 알면서 병에게 매매한 경우입니다. 자, 이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즉, 을은 갑에게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이 아닙니다. 이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불법행위입니다. 불법행위입니다. 채무불이행이 아닙니다. 을은 갑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거 알면서 매매했기 때문에. 자, 네 번째입니다. 제3자가 갑의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한 겁니다. 갑이 알면서 매매했잖아요. 알면서 매매했는데 병이 적극 가담한 겁니다. 자, 이 경우 우리 이중매매와 유사하죠. 적극 가담했으면은 갑과 병 간의 법령에는 반사회질서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반사회질서 행위는 무효입니다. 그럼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을은 점유 취득서를 주장할 수 있죠? 그럼 직접 달라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을은 병한테 직접 달라할 수 없고, 또 갑은 병한테 소유권 이전 있게 말소를 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불법원이 급이기 때문에. 을은 어떻게 소유권 취득한다? 점유 취득서를 갑을 대의해서 병에게 소유권 이전 있게 말소를 구한다는 거, 대의권 행사해야 된다. 대의권 행사. 을은 병한테 직접 달라할 수 있고, 갑도 병한테 달라할 수 없고, 을은 누굴 대해서, 갑을 대해서 병에게 말소를 구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점유 취득해서 소유권을 가져와야 된다는 거.
자, 다섯 번째입니다. 시효 완성 후입니다. 토지가 수용된 겁니다. 자, 20년 평원 공연하게 자주점에서 20년이 됐습니다. 시효 완성됐는데 바로 시효 완성하고 소유권을 달라라고 하고 있는데 그때 그 토지가 수용된 겁니다. 수용되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잖아요. 수용되면은 토지 소유자가 가면 뭘 받아요? 보상금을 받잖아요. 그 보상금을 달라갈 수 있다. 누가? 점유자가 달라갈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말한다. 대상 청구권입니다. 자, 대상 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는 시효 완성 주장한 경우에 한해서만 이 대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시효가 완성된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시효가 완성돼서 소유권을 달라라고 시효 완성 사실을 주장을 해야 됩니다. 해야만이 뭐 할 수 있다? 대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두 번째 줄 밑줄, 시효 완성을 주장한 경우에 하나여 동그라미, 하나여 대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 자, 여섯 번째 법리입니다. 명의 신탁과 관련입니다. 자, 현재 이 소유자가 수탁자예요, 수탁자. 자, A가 신탁자입니다. 자, 점유자는 이 수탁자가 신탁자한테 소유권 이전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저지시켜야 됩니다. 만약에 저지하지 않고 수탁자가 신탁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자, 그러면 이 점유자는 신탁자를 상대로 점유취득세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명의신탁과 관련된 이런 취득시효입니다. 그래서 수탁자가 소유권에 대입한다면 점유자는 뭘 해야 된다? 수탁자가 신탁자한테 소유권 이전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저지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해놓는다든지. 그리고 나서 나중에 대유권 행사에서 말소를 구해서 신탁자 명의로 다시 돌려놓고 소유권을 취득을 해야 됩니다. 점유취득세를 주장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신탁자 명의로 이미 소유권 이전가 경로됐다면 점유자는 신탁자를 상대로 점유취득세를 주장할 수 없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6가지 법리를 이 제3원칙은 정리를 잘 해 두셔야 됩니다. 자, 90페이지입니다. 제4원칙입니다. 자, 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권이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이 기산점 선택을 할 수 없다는 거. 자, 우리 그림을 한번 봅시다. 제4원칙은 갑 토지를 우리 점유를 개시합니다. 자, 그래서 26평원 공인하게 자주점유해서 20년이 됐습니다. 그럼 취득시효가 완성됐잖아요. 그렇죠? 1차 취득시효가 완성됐는데 소유권 이전을 구해야 되는데 구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자, 근데 갑이 병에게 처분해버린 겁니다. 어른 병한테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했어요? 없다 했어요? 없다 했습니다. 병이 선이든 악이든 대항할 수 없습니다. 주장할 수 없다. 자, 근데 이 을은 병이 소유권을 취득한 그 시점 있죠? 그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을 삼아서 그때부터 또 20년, 2차 취득시효죠? 또 20년 되면은 점유취득시효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병이 측량하지 않는 한 전혀 모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처럼 소유권 변동 후 새로운 양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그 시점을 새로운 점유 기산점을 삼아서 뭐 할 수 있다?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이게 제4원칙입니다. 그 밑에 있는 박스를 보시면은 1번 점유기간 중에 소유자 변동이 없는 경우입니다. 을이 점유한 기간에 소유자 변동이 없으면 얼마든지 점유 개시 시점을 임의대로 뭐 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임의대로 변경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다. 근데 취득시효 기간 만료 후에는 등기매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할 수 없다는 거, 선택할 수 없다. 자, 제5원칙입니다. 제5원칙 그림 한번 보시죠. 자, 갑소유 토지를 을이 점유를 개시합니다. 그래서 평원 공인하게 자주점유로 20년이 경과되면은 1차 취득시효가 완성되잖아요. 이때 소유권 이전이 구하지 못해서 가만히 있는 사이에 갑이 병에 또 매매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을은 저에게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 병이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을 삼아서 2차 취득시효, 다시 20년이 되면은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취득쇼가 2차 취득쇼가 완성되기 전에 또다시 병이 저에게 매매해버린 거예요. 근데 병도 몰라요. 정도. 병이 저한테 매매한 겁니다. 자, 이때 이제 정이 모르는 사이에 다시 2차 취득쇼가 완성됐습니다. 자, 그러면 어른 정한테 취득쇼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는 제 2원칙과 유사하잖아요. 그렇죠? 제 2원칙이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만. 2차 취득쇼가 완성되기 전에 소유자가 변동된다 하더라도 나중에 보다 2차 취득쇼가 완성되면은 취득쇼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제 5원칙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판례가 등장한 겁니다. 여기까지. 앞으로 이제 판례가 또 새로운 판례가 등장하면 제 6원칙이 되겠죠. 자, 이게 이제 점유 취득쇼 제 1원칙에서 제 5원칙까지 정리를 잘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91페이지. 부동산 등기부 취득쇼입니다. 부동산 등기부 취득쇼입니다. 자, 그 그림 보면은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갑소의 부동산을 을에게 등기를 해줬습니다. 매매를 한 겁니다. 매매. 자, 그 후에 보니까 이 매매가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있어서 얼마든지 갑은 무효 취소를 주장해서 원상 회복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 사이에 우리 10년간 평은 공인하게 선의 무과실로 점유하게 되면은 을은보다 취득쇼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10년간입니다. 자, 만약에 을이 5년간 점유하다가 다시 누구한테? 병한테 또 매매했다 합시다. 그럼 병도 5년간 등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을이 5년간, 병이 5년간. 등기도 승계된다, 안 된다? 승계됩니다. 등기도 승계됩니다. 을이 5년간, 병이 5년간, 도합 10년이잖아요. 평은 공인하게 선의 무과실로 10년간 점유하고 있다면은 등기부 취득쇼를 취득합니다.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병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처럼 등기도 승계된다는 거. 이처럼 적법한 유효 등기뿐만 아니라 적법하게 유효한 등기를 마친 자뿐만 아니라 그 밑에 넘어오면은 무효 등기를 마친 자도 뭐 할 수 있다? 등기부 취득쇼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갑의 X토지를 을이 등기 관련 서류를 위조해서 누구 명의로? 을 명의로 한 겁니다. 자기 명의로. 자, 그러면은 갑은 알았단다면은 갑은 뭘 할 수 있어요? 원인무효잖아요. 소유권 이전, 원인무효라는 소유권 이전인기 말소를 구할 수 있죠. 이 소유권 이전인기 말소는 소멸시효 걸린다, 걸리지 않는다? 걸리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언제든지 할 수 있으면 안 돼요. 왜? 을이 10년간 평은 공인하게 선의 무과실로 등기되게 되면 을은 등기부 취득쇼로마다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때 을이 5년간 등기하고 있고 다시 을이 병에게 매매하고 등기를 해줬단다면 또 병도 5년간 5년간 등기해서 점유, 평은 공인하게 자주 점유하고 있단다면 이 5년과 이 5년 등기도마다 승계가 되기 때문에 10년으로마다 병도 등기부 취득쇼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처럼 을이 무효인 등기를 마친 자도, 그렇죠? 무효인 등기를 마친 을도 뭐다 할 수 있다? 등기부 취득쇼가 될 수 있다는 거. 이처럼 적법 유효한 등기를 마친 자뿐만 아니라 무효 등기를 마친 자도 등기부 취득쇼를 주장할 수 있다는 거. 이 점도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두 번째, 소유권 보존 등기는 그 무렵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점유를 이전받는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즉 점유를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등기부 취득쇼를 주장하려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어야지 보존 등기가 되어 있으면은 이러한 거다 등기부 취득쇼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평혼, 공연, 선의는 추정되지만 하나 빠졌네요. 자주점유, 소유사도 뭐다? 추정됩니다. 무과실은 추정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추정되지 않기 때문에 무과실은 누가 입증해야 된다? 등기부 취득쇼를 주장한 자가, 소유자가 주장은 아닙니다. 추정되지 않기 때문에 등기부 취득쇼를 주장한 자가 뭐다? 입증 책임을 부담한다는 거. 자, 네 번째 보면은 등기부 취득쇼가 완성되면 곧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므로
점유자의 명의는 등기가 말소되거나 적법한 원인 없이 다른 사람 앞으로 소유권 이전이가 격려됐다 하더라도 소유권은 상실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여전히 소유자로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소유권으로서. 즉 우리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 했잖아요. 그렇죠? 효력 발생 요건, 효력 전속 요건이 아닙니다. 원인 없이 말소됐다 하더라도 소유권으로서 권능은 상실하지 않는다는 거. 자, 우측에 있는 박스 볼까요? 10년간 등기죠. 10년간 등기해야 되고 등기도 뭐다? 승계 가능합니다. 가능하다. 소유사로서 자주점에서 점유해야 되고 병원 공연하게 점유해야 되고 또 선의 무과실. 자, 이 선의 무과실은 등기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선의 무과실은 등기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꼭 주의하지 않아요. 점유에 관한 것입니다. 점유 개시 시에 선의 무과실은 족합니다. 그 후에는 악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점유 개시 시에 선의 무과실은 족합니다. 이 점유에 관한 것입니다. 선의 무과실은 등기에 관한 것이 아니고 점유에 관한 것이라는 거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시효취득 이익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시효취득. 시효취득해도 뭐다? 포기할 수 있다. 근데 미리서 포기하지 못합니다. 시효취득이 완성된 후에 뭐 할 수 있다? 포기할 수 있다. 첫 번째, 점유자는 취득시효 이익을 미리 포기하지 못하나 시효가 완성된 후 포기한 것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경계선을 확정하고 쌍방의 공동 부담으로 불록담을 축조하기로 합의한 경우는 저는 취득시효를 보다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세 번째, 시효 취득자가 매도한 것임을 인정하고 상대방에게 점유를 넘겨준 경우에도 뭐다? 취득시효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것. 또 상대방과 합의한 다음 소를 취한 경우, 즉 점유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있게 해달라고 하잖아요. 시효 취득 완성으로. 근데 서로 합의해서 뭐다? 소를 취한 경우, 이때도 뭐다? 취득시효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섯 번째, 국유재산도 취득시효할 수 있죠. 잡종재산, 일반재산, 그렇죠?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입니다. 대부계약 체결한다는 서로 임대한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도 취득시효를 뭐다?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거. 또 점유자가 소유자에게 매수 제의한 사실만 가지고도 취득시효 포기했다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이 경우에는 점유자가 누구한테 다시 매수할 것을 제의해요. 소유자한테. 이러한 매수 제의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취득시효 포기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거는 취득시효를 포기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즉 점유자가 소유자한테 매수 제한했다 하더라도 다시 이제 취득시효 완성했잖아요. 점유자가 취득시효 완성했는데 누구한테? 소유자한테 다시 내 부동산을 사가라 라고 매수 제의한 사실만 가지고도 뭐다? 취득시효를 포기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게 판례 태도입니다. 이 점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취득시효를 전부 살펴봤습니다. 쉬었다가 저기 합시다.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쉬었다 합시다.